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제일 큰 건 이제 이런 거래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강요하고 설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상대가 이미 나의 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어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때 내가 먼저 공감하는 미러링 기술을 쓰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미러링이라는 건요, 자연스러운 어떤 반사 행동, 탁구에서 이제 공을 딱 받아치듯이 나를 상대의 움직임에 이제 맞추는 건데요. 어떤 상대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의 언어로 이야기할 것이며 우리는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메시지라는 거죠. 미러링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따라하는 거,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더욱더 관계를 좋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의 표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전형적인 표정이 뭘까? 그 표정을 지을 때 상대는 어떤 반응일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이제 대단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걸 몰라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평소에 무심해요. 상대가 그 표정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말든 이제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를 보고 정말 너무 반가워 막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너무 반가워 막 이러면은 왜 저래?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인사하고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렇게 당황스러워 할 만한 이제 부부들이 많죠. 우리가 평소에 안 그러니까. 저나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누가 먼저 집에 있으면 왔어? 이게 손 한번 이렇게 들고 왔어? 수고했어?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어떤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오면 너무 반갑게 오늘 하루 너무 잘 지냈냐고 어땠냐고 이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미러링 훈련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원래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제 아주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원래 이제 그러신 부모님으로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이제 주말 농장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밭에 이제 배추, 김장 배추 이제 막 그런 거가 잘 되라고 매일매일 밭에 가서 이제 뭘 하시나 봐요. 근데 밭에 아침에 일찍 가다가 이제 탁 들어오면 이러세요. 막 웃으면서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모자를 이렇게 탁 벗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모자를 탁 벗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인사해요. 막 웃으면서. 그래 놓고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려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아침에 본 엄마를, 밭에 갔다 오면서 점심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웃으면서 하트를 날려요, 아버지가. 그러니 어떻게 엄마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웃고 이제 이런다니까요. 제가 이 미러링 이제 원고를 쓰면서, 저게 이제 정말 제일 훌륭한 미러링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 사이가 나쁘겠어요. 보고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웃으면서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보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딴 팀이나 누구 봐주면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고요한 이렇게 까딱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진짜 정말 이렇게 확 점프업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눈을 보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호감을 사기에 너무 충분한 거죠. 상대의 호감을 사는데 정말 가성비 가장 높은 게 눈을 마주치고 웃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웃는 거. 인사하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도해 보세요. 거울로 이제 표정을 이제 한번 보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이제 화장실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도저히 나는 웃는 얼굴이 잘 안 돼. 이렇게 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그러면, 날 좋은 이미지로 나 스스로 좀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상대를 유쾌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제 시도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서로의 자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어떤 자세가 현재 심리가 반영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모니터만 막 팀장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보고서에 관심 없는 거죠. 그럼 직원 의욕 떨어지는 거죠. 무조건 직장 상사는 후배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다가오면 그 후배를 향해서 눈과 신경과 몸을 향해야 돼요. 그게 어떤 직장 상사의 가장 기본, 리더의 기본이라고 하죠. 같이 서든가 아니면 앉으라고 하던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죠. 같이 앉아 있든지 같이 서 있든지. 막 그 어떤 리더들은 이제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세워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 자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자세에서 마음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어떤 상대의 자세를 따라하는 것만 해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친구 만난 자리에서도 친구가 턱 고이고 있으면 이제 같이 이렇게 나는 의도적인 거지만 같이 턱 고이거나 같이 다리 꼬거나 같이 커피잔을 들고 그 친구가 이제 커피를 들고 마시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잔을 들고 같이 마시고 뭐 그 친구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도 같이 팔짱 끼고 이렇게 뒤로 앉아 있고 어떤 이런 그런 상대의 자세를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서로의 목소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 톤을 맞추려는 어떤 노력도 어떤 미러링의 작은 기술인 거죠. 예를 들어서 명랑하게 밝게 반가워하는 적극적인 목소리로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막 냉담하게 시들짝하면 그래. 너무너무 반갑다, 누구야, 막 이랬는데. 그래, 안녕? 뭐 이러면은, 저쪽에 있다가 계속, 너무너무 반가워. 이러겠어요? 그래, 나도 안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저절로 이제 그렇게, 좀 네거티브 하거나,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들 목소리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틱틱거리고 퉁명스러운 가족한테 똑같이 왜 저래? 왜 짜증이야? 맨날 저래. 너랑 얘기하면 아주 그냥 기분이 딱 상해. 이렇게 하면 계속 가족 사이 나쁜 거예요. 형제든 부모 자식이든 배우자이든. 근데 그럴수록 이제 부드럽게 온화하게 대하면 훨씬 더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같이 짜증내면 이제 다툼이 되는 걸 이제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쪽 목소리 레벨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목소리를 계속 좋은 쪽으로 유지를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네거티브한 목소리가 조금 더 나의 방향에 맞춰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상대의 대화 이제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인지 어떤 객관적 사실, 숫자, 통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감성적인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러링이죠. 그래서 팩트 베이스로 근거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한 그런 스타일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가을인데 사무실에 단풍 은행 너무 좋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손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인 거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 요 앞에 그 찻집도요, 있는데요. 막 이렇게 은행이나 막 단풍이 이렇게 떨어져서 차 마시면서 밖으로 내다보는 풍경이 완전히 정말 그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감성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내가 맞추는 편을 어떤지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령입니다.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굉장히 그 관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도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나, 어떤 태도를 갖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물론이지만 특히 어떤 그런 가족과의 관계는 정말 이렇게 안 볼 수도 없고 정말 쉽게 끊을 수도 없는데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댓글이나 어떤 이제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분들 봐도. 그런데 이런 갈등 관계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미러링 기법, 몇 가지 기법,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이런 아마추어적인 기법만 사용을 해도 살짝 바뀌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상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나부터 어떤 그런 미러링 기법을 이 4가지 오늘 말씀드린 팁을 활용하셔서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효과적인 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